녹화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설 명절 때문에 이제 한 주를 쉬었죠. 자, 우리가 이제 소송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소송 이제 행정법 충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왔습니다. 자, 오늘 교재 학원의 422쪽. 응? 아이고, 이거 마이크가 또 안 켜졌구나. 네. 네. 그래서 학원의 422쪽 할 차례로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이제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종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갑시다.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종류로 크게 4가지를 규정해 놨어.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 그다음에 국가하고 뭐 대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투는 당사자 소송, 그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시험의 주된 부분은 오늘 공부할 항고소송이야. 응? 거의 항고소송 위주로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소송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되면 거의 항고소송이 다 나오거나 뭐 당사소송 하나 더 내거나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구성이 돼 있어. 자, 항고소송에서 논의하는 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행정심판 얘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심판법이 정한 행정심판이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라는 3가지 종류 있는데 이게 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다투는 항고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공부한 거랑 유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제2절 해가지고 출발하면서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대해서 취소소송 중심으로 쫙 법에 규정을 두고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저 끝에 가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 똑같이 적용한다, 준용한다. 다만 뭐만 이게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 해놨어. 그러니까 거의 취소송 중심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자, 그거 간단히 읽고 그다음에 항고소송이란 뭐냐? 항고소송의 의의 이거 시험에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한번 읽고 가자. 항고소송은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항고소송이란 첫째 끝에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가 위법인지 아닌지 다투는 소송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말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은 처분, 행정청에 의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읽고만 가는 거야.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항고소송은 개인의 이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고 그리고 이미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한 1차적으로 해석 집행한 조치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이거 판정해달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심에 속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넘어가고 자, 항고소송의 종류 3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취소소송 그냥 여기 아주 가볍게 취소소송 동그라미 1번 읽고만 지나가. 뭐 해달라는 거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등 위법하니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돼 있죠.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별로 공부할 거는 없어요. 단 여기서 취소소송 파트에서 동그라미 3번 있지. 취소에서 거기 소위 소송물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거는 최근에는 안 냈지만 예전에는 한 2번 낸 적 있어. 소송물에 대해서 보자. 우리가 이 용어상 소송물 그런데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면 되고 자, 기억번에 보면 여기서 학설 얘기가 나오지. 자,
취소등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처분에 존재하는 하나하나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처분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지. 판례. 응? 판례는 어떻게 돼? 좀 읽고 지나갑시다.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법적 분쟁은 일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뭔가 법원이 이거 위법이다 아니다 판결로 확정을 지어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위법이 아니야, 뭐 위법이야, 판결과 또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계속 재판 청구해서 계속 재판을 반복한다면 이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쟁, 법적 분쟁은 일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원장의 주어. 판례는 소송물을 뭐로 본다고? 응? 취소등의 소송물? 소송의 대상인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성 일반을 확인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위법성 일반. 그러면 또 그 밑에 것도 한번 읽고 설명. 취소송에서 판결의 기판력은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일반에 미친다고 본다. 이게 조금 더 풀어 쓴 거야. 응?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보니까 어떤 하나의 처분에 여러 개의 위법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물은 하나이며 하나하나의 위법 사유에 대한 이 주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단순한 공격 내지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게 이제 위법성 일반에 관한 부연 설명이야. 응? 그러면 요 중간에 거 이제 건너뛰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또 중시하자. 만약에 취소의 소송물을 위법성 일반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처분에 대해서 청구 기각하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청구 기각하는 확정 판결은 좀 의미를 생각하면 어떤 의미? 기각이니까 이 처분은 위법이 없다 하고 판결로서 확정이 났어. 그러면 그 어떤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서는 이거는 위법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또 생각해보니까 딴 거가 위법 사유라고 생각하는 게 또 생각난다. 그러면 이미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행정 조치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또 내세워서 또 재판 또 해달라. 이거 반복되는 거 안 된다는 거지. 응? 아니, 그러니까 한 3차례 한다고 치자. 자, 처음에는 어떤 처분을 A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 영업정지 처분이 내용이 위법이다. 응? 그래서 내용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위법이 없다. 판결을 내렸어. 확정. 근데 소송에서 진 나는 내용에서 위법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니까 절차를 좀 안 지키고 한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판결은 전번에 내용에 대해서만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거니까 이번에는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걸어봐야지. 그리고 다시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또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응? 앞서 내용에 있어서 위법이 없다라고 확정 났으면 이제 그 처분은 위법이 없다는 점이 모든 면에서 위법이 없다고 한 번에 확정이 났다는 거야. 응? 그런데 또 다시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 또 위법이라고 정해서 또 재판에다가 청구하고 거기서 또 위법이 없다 그랬는데 또 그다음에 다른 이유 생각해서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재판 또 청구하고 이러면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여러 차례 재판 청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재판 여러 번 해야 되잖아. 이거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애시당초 처음에 소송을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라고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뭐 해야 돼? 내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거기서 다 한 번에 같이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용도 이래서 위법이고 절차도 안 지켜서 위법이고 이걸 한 번에 같이 다 주장을 해야 돼. 응? 그래야지 법원이 그걸 다 주장을 판단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내용에는 위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용만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럼 법원은 내가 주장하는 내용만 갖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거 위법이 없다 확정 판결 내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그 처분은 일체 위법이 없는 거로 간주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절차에 위법이 있네, 뭐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춰서 위법이네, 이런 주장 안 된다는 거야. 응? 그게 이게 위법성 일반으로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자, 우리 판례는 취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파악한다. 응? 이해가 됐어요, 좀? 네, 됐어요. 그거 꼭 알아두고. 그래서 그게 그 밑에가 부연 설명. 그래서 니은번 다시 읽어보면 이해될 걸. 이제 한번 어떤 처분이 위법이다, 뭐 때문에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나면 위법이 없다는 점이 확정이 났으니까 또 다른 위법 사유를 또 내세워서 다시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응?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 423쪽에 중간에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이라는 게 있지. 응? 이건 시험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심판 공부할 때도 했지만, 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일단 뭐부터 심사한다? 소송 제기하는데 갖춰야 될 요건을 제대로 갖췄느냐? 소송 요건부터 먼저 심리한 후에 요건 구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 각하시키고, 요건 구비가 됐으면 이제 주장 내용을 검토해서 본안 심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본안 심리. 예. 그래서 이제 인용하든 기각하든 이런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송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런 얘기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 처분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제대로 피고를 지정해서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제기된다. 이런 게 다 소송 요건이야. 쭉 한번 읽고. 자, 여기서 공부할 거는 2번 요거 밑줄 치자. 자,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요거 밑줄 쳐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응?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이라면 법원이 알아서 조사할 사항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나는 당연히 요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내겠지? 그러면 또 소송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은 얘 요건 못 갖춘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송은 각하시켜야 된다. 행정기관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근데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요건을 구비한 소송이니 아니니 주장을 하든 안 하든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 행정기관도 얘는 소송 요건을 못 갖춘 거다 이런 주장 안 했어도 법원이 알아서 얘는 요건 구비가 안 됐다 하고 각하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자, 우리 처분을 한 행정청이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게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요건 심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뭐에 관한 사항이야? 본안 심리 들어가서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릴 때 판단할 사항이다. 왜 그럴까? 응? 자, 처분청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만약에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처분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영업정지 시킬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처분은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처분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소송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이 아니라 본안 심리의 문제다. 응? 이해됐어요? 응. 그 다음에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4번도 어떻게 돼? 어떤 처분이 법에 근거가 있어서 행해진 처분이지
아닌지. 이것도 뭐야?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면 그 처분은 결국 위법한 처분인 거고, 그죠?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처분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 거 있지? 그건 다 요건하고는 소송 요건하고는 상관이 없고 처분의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본안 심리에서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처분인지 절차를 지켰는지 이런 거는 다 뭐야? 요건 심리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응? 3, 4번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심판법 공부할 때 우리가 감사원이 행한 처분은 감사원 소속으로 설치해놓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정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또 중앙행정심판에서 판정하고 이렇게 다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지. 법원도 그렇단 말이야. 응? 그래서 법원도 보면 여기 재판 관할, 자 심극 관할 특이한 건 없어요. 행정소송은 3번 할 수 있어요. 3심제야. 응?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1심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서울 이외의 지역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법원 내지 지방법원 본원에서 1심 재판에서 진 측은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3심제가 원칙. 다만 따로 규정을 두어서 2심제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면 특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이런 것도 서울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을 맡도록 따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원칙은 3심제지만 2심제, 규정 2심제로 하도록 하는 그 규정도 있다라는 정도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토지 관할,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 토지 관할. 토지 관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역적으로 재판 권한이 정해져 있어, 법원이.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구조를 보면 서울에 대법원이 있고, 그치? 서초동에 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몇 개 시도에 구역을 나눠가지고 아마 많지는 않을 거야. 시도마다 있지는 않는데 고등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등법원 그 밑에 지역을 또 잘라갖고 지방법원들이 있고 서울은 이제 행정법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지역적으로 1번 자 취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의 제1심 법원 어디다? 1심 법원 어디서 재판하는 거야? 동그라미 피고. 소송을 제기한 국민 측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어디? 피고가 누굴까요? 항고송의 피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야. 그러면 여기 인천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했지? 그러면 1심 재판 어디서 하는 거야? 인천에 행정법원 없거든? 그럼 어디야? 인천 지방법원에서 1심을 재판하는 겁니다. 1심 재판, 행정소송 1심 재판. 그 다음에 1심 재판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등법원에 다시 청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인천에는 고등법원 없죠? 서울과 수도권은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이 관할해요. 그러니까 2심은 서울 고등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되겠지. 자,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한다. 둘째 줄부터는 행정법원은 서울밖에 없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에 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재판하게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건 피고입니다. 피고. 근데 2번, 3번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예외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자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지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을 피고로 하는 항고 소송은 어디서? 자, 셋째 줄 대법원 소재지.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서울에는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끝에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죠. 응? 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좀 두 가지 정도 해볼까? 첫째, 중앙행정기관. 응? 이번에 첫째 줄에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한 이렇게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어디서 저 재판 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에. 응? 또 두 번째 줄 국가사무를 관할하거나 국가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가 행한 처분 역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1번은 기본 원칙을 선언한 거야.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에 한 행정청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이 1심을 재판하게 돼 있지는 그걸 원칙으로 하지만 2번처럼 중앙행정기관이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했다든지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1심을. 응?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자 A라는 사람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했어요. 그러면 A 이거 어디서 1심 재판 어디서 해? 어디서 재판해? A는 어디다가 재판 소장을 제출해야 돼? 어느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 어디예요? 응? 우선 1번 원칙에 따르면 응?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디 있어? 아니, 자기네 사적으로 사는 집 말고 개인이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부처가 어디에 지금 있냔 말이야. 서울에 없어요. 보건복지부. 어디 내려가 있어? 세종시에 내려가 있잖아. 세종시. 응?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도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거로 되는 거야.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 서울에 사는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응?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재판 청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게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에는 또 지방법원 본원이 없어요. 응? 그럼 세종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대전지방법원이야. 그러니까 A는 대전지방법원에다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 거기서 재판. 그런데 A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하러 갔는데 꼭 세종시까지 계속 내려가야 돼? 불편이 심해. 그러면 2번을 따르면 되는 거야. 나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 그럼 어디다?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는 거야. 응?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한 군데에서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응?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뜻 이해했죠? 응? 우리나라 많은 이 장관들이 그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부처가. 응? 외교부, 응? 하고 국방부하고 이런 데만 안 내려가 있어. 거의 행정안전부도 세종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다 내려가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한편 또 하나 3번.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한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송은 어디다 제기할 수도 있대. 그 부동산이나 장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다가 제기할 수도 있다. 응? 하여튼 이거 다 시험에 다 쓰였습니다. 응? 1번이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2번, 3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번이 결론이 내는 거지. 뭐라고 돼 있어? 응? 즉
토지관할 내지 지역관할은 어디 한 군데 법원에서만 전적으로 재판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하는 행정기관하고 나하고 어디서 재판을 하자 하고 합의한 곳에 재판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응? 그런 것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응? 또는 내가 어디다가 재판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그래 그럼 거기서 하자고 그냥 응했어. 그러면 그것도 거기가 재판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전속 관할은 아니다. 응?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시험은 주로 4번 정도까지. 응? 1, 2, 3, 4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물관할 거의 시험에 안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 기사 이런 거 보면 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아닐 것 같은데, 그치. 민사소송은 보통 1심 재판을 간단한 사건 있잖아. 지금 사건이 간단한 거는 판사 한 사람, 단독 판사가 재판합니다. 판결. 근데 좀 이제 사안이 좀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안은 3명의 판사가 합의부라 그러지. 합의부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은 1심 재판부터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응? 3명의 원칙이 그 정도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관할법원의 이송. 여기는 이제 읽어보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이 1심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재판을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 1번을 보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국민, 원고 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여기 신급이란 건 아까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방법원에 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고등법원에 갖다 낸 거야. 그럼 이게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거죠.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다가 잘못 갖다 냈어. 응?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울행정법원에 내야 되는데 서울 지방법원 민사 재판하는 곳에다가 청구서를 냈다든지 행정소송을 이렇게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너 소송 제기 잘못했어 하고 재판 청구를 각하할 게 아니라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주라고 돼 있어요. 그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그래서 이렇게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자, 숫자가 받을 숫자지, 소송을 잘못 제기받은 법원은 결정을 내려서 권한이 있는 법원에 이송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응? 끝부분에. 수소법원은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응? 각하시킬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2번. 이송이 되면, 언제부터 행정소송 제기된 거로 간주해줘? 처음에 잘못 청구한 때부터 재판권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응? 그치? 그래서 자, 사건이 이송이 된 경우 소송 제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부터 소제기가 된 거로 인정을 해준대. 그래서 여기 요거 한 줄. 응? 사건이 이송된 경우 소제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로 봅니다. 응? 네, 2번 요거. 그래서 1번.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국민이 소송을 엉뚱한 데다 제기했다. 그러면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주게 돼 있다. 그리고 소송 제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송이 된 경우 재판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로 보고 있다. 응? 근데 너무 오래된 판례라 잘은 안 쓰는 편.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이 더 중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판례가 소개되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자기가 재판 권한 없는데 소송을 잘못 제기받으면 법원은 각하시킬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줘야 된다. 그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판례.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넷째 줄 읽어보자. 응?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될 사건인데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만약 자기가 행정소송도 재판 권한이 있다면 뭐 자기가 재판하면 같이 재판하고 만약에 그걸 이제 행정소송 재판권도 갖고 있는 법원이었다면 그걸 행정소송 제기한 거로 인정을 해주고 행정소송으로 재판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재판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재판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 된다. 각하시면 안 된다. 뭐 한마디면 되지. 응? 자, 그 다음에 1번 이해됐죠? 그러면 3번도 한번 봐자. 자, 3번도 비슷한 사건인데 첫째 줄에 판례 첫째 줄에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 소송 제기를 받은 법원이 행정소송 재판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고 소송을 와야 되는 사건인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왔다든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제기된 거란데 이렇다면 요건을 못 갖춘 거야, 성명은.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말하자면 소송 요건을 구비했다면 행정소송 요건을 구비했다면 어떻게 돼? 원고로 하여금 뭐로 하래? 행정소송으로 말하자면 소변경을 하도록 너 이거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이거 취소해달라고 이거 청구한 거죠? 응?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취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인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 같다. 응? 그러니 이거를 소송 변경을 하도록 하세요 하고 법원이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알려주고 성명권이라는 건 그렇게 이제 좀 불분명한 걸 명확히 밝히는 걸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걸 명확히 밝히는 어떤 조치를 해서 행정소송으로 소송을 바꾸도록 유도를 한 뒤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차피 이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지만 행정소송 제기할 사건인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다 갖췄다면 그러면 소변경을 유도하든가 그래서 자기가 재판권도 갖고 있다면 소변경을 유도해서 재판하고 자기가 재판권이 없다면 권한 있는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3번은 전체적으로 중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및 병합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 부분만 몇 군데만 잘 체크하면 돼. 우선 이 이송과 여기 세 개 단어가 나오지. 제목이 뭐 관련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이송 병합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관련 청구 소송이 뭔가, 그 다음에 이송과 병합은 뭔가 또 간단히 보자. 자, 이거 인정하고 있는데 취지가 뭐래? 이는 취소 소송과 관련된 청구 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게 심리가 중복되고 재판이 모순된 재판이 결과가 나오는 걸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가 좀 줄여서 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응? 그러면 이때 A가 이 영업정지 처분을 이걸 대상으로 이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소송의 구조가 이제 A가 되고 시장이 A가 원고, 시장이 피고,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이 1심 법원 재판하겠죠. 근데 A는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지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 근데 이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데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자기 또 손해 입은 것도 있대. 그래서 A는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하려고 그래. 응? 이거 위법이란 이유로 이거 위법
이유를 내세워서 이유로 손해배상 해달라. 응? 손해배상 청구. 근데 여러분들 배웠듯이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대법원 판례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돼 있지. 응? 민사소송으로. 그러면 A가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거는 원래 이제 민사소송을 하게 돼 있으니까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민사법원에다 재판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는 손해배상의 피고는 누구지? 우리 국가배상법 배웠잖아.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증거해서 손해 끼치면 누가 배상할 의무자야? 그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자체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이 위법한 영업정처분을 한 거니까 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소송이 두 건입니다. 두 건. 응? 하나는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한 건, 하나는 또 어떻게 돼? 응?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 청구한 사건 두 개 있지? 그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제기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사실은 여기에 공통된 게 뭐지? 이게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도 이 영업정처분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취소. 응? 여기도 영업정처분 위법인가 아닌가. 그리고 손해배상은 더 추가되지. 위법인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가도 또 추가로 심사하죠. 근데 어쨌든 소송 두 건인데 똑같이 이 재판에서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여기서도 위법인지 아닌지 또 심사하고 이게 사실 중복되게 심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같은 영업정지 처분, 같은 처분을 놓고도 서로 위법인지 아닌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위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니 서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또 이게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소송이 이렇게 따로따로 두 건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이 손해배상 사건도 여기서 같이 재판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군데로 한쪽 법원으로 몰아주는 거야. 이쪽으로 근데 방향이 중요해. 어느 쪽에서 하냐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뭐라 그러냐면 관련 청구라 그래. 관련 청구 소송. 즉 이 처분과 관련된 청구야. 응? 그래서 이게 세금 부과 처분이었고 상대방이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세금 부과 취소해달라는 속 내고 납부한 세금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니까 반환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처분과 관련된 청구예요. 다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준다고. 한 군데서 재판하세요. 응?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취소 소송 재판도 이쪽에 민사법원에서 재판해라. 이쪽으로 보내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송에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송 방향이에요. 응?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우선 관련 청구 소송의 뜻, 범위, 동그라미 1번 보면 뭐라고 했어? 어떤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등 청구, 이런 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 이런 거를 이제 관련 청구 소송이라고 하고, 좀 복잡해. 뒤로 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쌍가로 2번 보세요. 관련 청구 소송이란 거 이해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쌍가로 2번.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돼 있어? 자, 취소소송과 관련된 청구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제기되어 진행 중이란 말이지. 그런 말이에요.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자,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누가 어디로 이송이야? 첫째 줄, 두 번째 줄,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셋째 줄 어디로?
취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응?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고? 이걸 바꿔놔. 그러면 X. 응? 왜냐하면 이 어떤 처분의 취소 판결 이거는 딱 행정법원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민사법원에서 재판 못 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서만 이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한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 관련 청구 소송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련 청구 소송을 받은 법원 측에서 취소송이 제기된 법원 쪽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재판해라고 보낸단 말이야. 응? 그거 하나. 자, 그 정도 하면 끝. 1번.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이번에는 병합 있죠? 병합.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이거는 자, 조금 아까 이송은 A가 소송을 따로따로 두 건 제기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기다가 아예 합쳐서 제기하는 거야. 요 손해배상 판결도 같이 내려달라. 응? 이 처분 취소해주고 위법이었고 고의과실도 있었다면 배상 판결도 같이 해달라고 청구하고 합쳐서 청구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합칠 수 있어? 처음에 취소송 제기할 때부터 동시에 합쳐서 청구할 수도 있어. 이걸 뭐라 하면 여기 이제 일단 보면 원시적 병합이라 그래. 처음부터 합쳐서 제기하는 거.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취소소송만 제기해놨어. 취소송을 제기해놨다가 저 소송 도중에 나 저 손해배상도 같이 판결해주세요 하고 추가해서 먼저 처음에 제기할 땐 취소송만 제기했다가 추가로 이 취소송 판결 나오기 전에 이것도 같이 판단해 주세요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병합할 수도 있어. 요거를 추가적 병합이라고 그래. 두 가지가 다 가능해.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병합 청구할 수도 있고 추가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용어. 여기서 보면 소송 당사자가 똑같아 달라. 취소소송은 자 원고는 A 똑같이 취소소송은 시장이라는 행정청이에요. 행정기관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장이 피고죠. 여기서는. 근데 손해배상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시가 피고예요. 그러니까 소송 당사자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 피고가 달라요. 근데 피고가 다른 소송 간에 이렇게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이거는 이제 시를 피고로 하는 건데 하나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같이 다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이런 말을 쓸 때 거기에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병합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법 좀 볼까요? 자,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건 이제 판결 나오기 전까지 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청구 소송을 병합하거나 하여튼 관련된 청구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별건 없어. 이때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소송법은 자 객관적 병합도 인정하고 주관적 병합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서로 다른 소송 당사자 간에 피고가 다른 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 병합해서 심리 판단하죠. 이게 주관적 병합이라는 건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객관적 병합도 인정하고 주관적 병합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원시적 병합도 인정하고 있고 추가적 병합도 인정하고 있다.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1번, 2번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얘기 보면 이거 봐. 이거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근데 뭐야? 서로 다른 종류의 소송도 병합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 예를 들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도 인정. 둘째 줄 밑줄.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 간에도 병합을 인정.
응? 다 이게 칠판에 쓴 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자, 병합이 되려면, 자, 여기다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병합해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요 병합 청구할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몸통이야. 취소송이 몸통이라고 한지 봐. 이게 몸통이고 이게 꼬리야. 몸통이 사라지면 꼬리도 같이 소멸하는 거야. 응? 그런 논리인데. 자, 우선 여기다가 취소송에다 손해배상 청구가 적법하게 이게 병합된 거로 인정이 되려면 애초에 취소송이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래야 손해배상 청구도 병합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 차근차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적법한 청구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다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적법한 청구해야 된다. 응? 만약에 이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 취소송에 병합 청구가 허용되려면 취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게 요건을 못 갖춰서 취소송이 요건 못 갖춰서 각하돼 버리면 이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소멸해 버리는 거야. 응? 그게 여기 포인트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둘째 줄 끝에 본래의 항고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될 수밖에 없는 이상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도 역시 각하를 면할 수밖에 없다. 응? 그건 뭐야? 본래의 취소 소송이 요건을 못 갖춰서 각하되면 애초에 병합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도 이게 가서 붙어있을 몸통이 없어요. 꼬리가. 이 손해배상 청구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응? 그렇게 정리, 그 정도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그 판례 알아보기 1번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알아보기 1번.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다. 일단 여기까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래.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 이게 뭔 뜻일까? 자,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A라는 사람이 이 영업정지 처분 무효로 판결도 해주고 취소 판결도 해주고 두 가지 다 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응? 자, 여기다 정리하면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건 두 가지가 동급으로 동등하게 청구되는 건 안 된대. 양립할 수 없는 청구.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두째 줄 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그리고 단순 병합은 안 된대. 그럼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이거야. A가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무효 확인 판결도 해주고, 응? 무효 확인도 해주고, 또는이다, 또는. 여기 선택적 병합이란 말이 나왔지? 선택적 병합은 또는, 오아리, 또는 취소 판결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주든가, 취소 판결을 내려주든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안 된대. 응? 하나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응? 그 다음에 그 두째 줄에 뭐가 있어? 단순 병합 있지? 단순 병합은 이걸 뭐야? 무효 확인 판결도 내려주고 그리고 취소 판결도 내려주고 두 개 다 해달라. 이것도 안 된대. 응? 이렇게 하면 이거를 동급으로 청구하는 거잖아. 응? 무효 확인과 취소를 두 개를 동급으로 청구하면 이건 양립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거래. 그러면 어떤 것만 허용된대? 첫째 끝에 뭐라고 나왔지?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만 가능. 응? 요 말 뜻.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 가능하다. 응? 그러면 여기서 주의적인 게 뭐냐면 주된 거라는 뜻이야. 하나를 주된 청구로 하고 그 주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거 하나를 보조적으로, 예비적으로 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된 청구는 이 영업정지 처분 무효라고 확인 판결해달라. 응?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거야.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다. 이게 주된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나 이게 위법은 맞는데 중대명백할 정도는 아니라서 무효는 아닌 정도의 위법이 있는 거로 나온다면 그러면 취소라도 해달라 하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게 보조적으로 그래서 취소 청구 이게 이제 좀 이해를 돕자면 무효 확인 청구가 주된 청구로 큰 거고 이게 아니라면 이게 무효일 정도가 위법은 아닌 위법이 있다면 취소라도 해달라. 요렇게 하는 거. 지금 내가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가지가 다 이게 동급이야.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를 주된 거로 하고 다른 하나를 예비적, 보조적으로 요렇게 해서 같이 청구하는 거 있잖아. 요거만 가능하대. 그래서 1번이 시험에 많이 나와.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 이거. 여기다 취소소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병합했을 때 취소 소송이 요건 못 갖춰서 각하되면 병합된 손해배상 청구도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거 나타낸 거니까 이미 뭐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판례 또 중요하다. 오른쪽에 3번 판례. 자, 3번에 취소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 청구할 때, 자, 그러면 둘째 끝에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부당이득 국가가 얻은 거 맞다. 반환해줘라. 이렇게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한 것이다. 그 뭐야? 처분 취소하면 취소 판결을 한다면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해주라고 같이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지.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중요한데 셋째 끝에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까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시험 문제 만들면 지문에 나오면 끝부분을 틀리게 충분하지 않고 그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X야. 이게 말이 어렵죠? 자, 뭔 뜻이냐면 이걸 살짝 바꿔볼까? 자, 원래 시장이 과세처분, 세금을 부과했다고 치자. 그리고 상대방은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한 상태에서 A가 뭐해? 자, 1심 재판, 1심 법원에 1심 재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과세처분 취소해주고 취소해달라 하면서 하고 세금 부과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을 내린다면 그럼 내가 납부한 돈은 시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니까 그 부당이득 반환 판결도 같이 해달라고 이거를 병합해서 청구를 한 거야. 응? 그런데 1심 재판하는 판사가 어떻게 했나? 야, 이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인 거 맞다 하고 취소 판결을 내렸어요. 응? 취소 판결을 내렸어. 그리고서는 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1심 판사가 그런데 이미 납부해서 C가 받아갖고 있는 돈 이거 부당이득이라고 아직 말할 수 없다. 응? 돌려주라고 반환 판결은 못 내리겠다. 이렇게 한 거야 1심 판사가.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게 1심 판결만 내려진 거고 아직 여기 취소가 확정되는 건 언제일까요? 확정되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가서 고등법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취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기 시장 측은 반발할 수 있어요. 판결에 승복 못하겠다. 그럼 시장이 판결을 받고 2주 안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거든. 근데 2주가 지나고 들어와도 고등법원에 항소를 안 하면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기간 지나기 전에 고등법원에 청구, 마지막 가서는 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마지막이야.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돼야만 이제 반환해주라 판결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1심 법원의 판사는 자기가 이 세금부가처분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취소한다고 판결 내렸다면 그와 동시에 뭐 하면 된대? 받은 세금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주라고 같이 판결 내리면 되는 건데 1심 법원 판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내가 이 처분 취소는 내렸지만 아직 이게 취소가 확정이 안 났다. 아직 대법원까지 이거 갈 수도 있는 문제다. 대법원 가서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반환까지 해주라고 판결은 못 내리겠다고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 법원 판사 너 잘못한 거야. 응? 너 이 처분 취소하는 판정을 내렸다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해주라고 같이 판결 내리면 되는 거지. 이 취소가 곧 한 가지로 얘기하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나야만 반환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응? 네, 그런 뜻 되게 중요. 그 다음에 자 3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번. 이건 소재기에 가서 공부하면 되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만 잘 공부하세요. 응? 또 뒤에 또 쓰일 판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당사자와 참가인이라는 주제가 있어. 응? 원고와 피고가 나오는데 우선 소송의 그래. 이거는 또 시작하면은 조금 저기 될 거니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이거 좀 길어. 제가.